나는 그날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손이 떨리지 않도록 애썼다. 내가 예민하니까 그냥 참아라는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산산조각 냈고 이제 그 조각으로 부모님의 삶을 파괴할 차례였다. 피가 흘러내리는 칼날을 쥔 채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그들이 가르친 침묵의 대가일 뿐이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커피를 타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어제의 그 말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아,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 그냥 조용히 해. 가족끼리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 낮고 무거운 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예민하지 않았다. 그저 진실을 말하려 했을 뿐이다. 동생의 손이 내 몸을 더듬는 그 순간을, 그 역겨운 감촉을. 하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내 상상일 거야. 내 동생이 그럴 리 없어. 어머니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 눈빛이 나를 죽인 게 아니라 나를 무장시켰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핸드백을 챙겼다. 오늘은 회사에 가야 했다.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28살 여성, 김지은.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미 무너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워져 있었다. 지하철에 오르며 나는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창백한 피부, 피곤한 눈 하지만 그 안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복수의 불꽃. 그 불꽃은 5년 전부터 피어올랐다. 그날 가족 모임에서 동생이 술에 취해 내 방으로 들어온 그 밤 나는 소리쳤다. 오빠, 그만해. 하지만 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아버지의 것이었다. 지은아, 조용히 해. 내 오빠가 피곤해서 그래. 그 후로 모든 게 변했다. 나는 침묵을 강요당했다. 예민한 딸이라는 낙인 아래서. 회사에 도착해 책상에 앉자 동료 민지가 다가왔다. 지은 씨,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 괜찮아.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다. 민지는 유일하게 내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다. 2년 전 술자리에서 터져나온 내 울음. 가족이 날 배신했어. 오빠가 날 그리고 부모님은 모른 척해. 민지는 안아주며 말했다. 그런 놈들, 그냥 잊어야 하지만 잊을 수 없었다. 그 배신은 내 영혼을 갉아먹었다. 매일 밤, 악몽 속에서 동생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누나, 우리 가족이잖아. 왜 그래? 점심시간, 나는 카페테리아에서 홀로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화면에 뜬 메시지. 어머니로부터. 오늘 저녁 집에 와. 오빠 결혼식 준비 때문에 모여서 이야기할 게 있어. 결혼식. 동생의 결혼식. 그 새끼가 결혼한다고? 내 피가 끓어올랐다. 그놈이 행복할 자격이 있나? 그는 지금도 나를 볼 때마다 그 눈빛으로 쳐다봤다. 죄책감이 아니라 소유욕. 나는 손가락이 떨려 메시지를 지웠다. 대신 내 비밀 폴더를 열었다. 거기엔 증거들이 있었다. 5년 전 녹음된 오빠의 음성. 누나, 재미있었지? 그리고 병원 진단서. PTSD. 하지만 가족은 그걸 예민함으로 치부했다. 퇴근 후 나는 집으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강남의 작은 바에 들렀다. 바텐더가 익숙한 얼굴로 와인을 따라주었다. 오늘도 혼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와인을 홀짝이며 나는 계획을 되새겼다. 복수는 이미 시작됐다. 지난달 나는 동생의 회사에 익명으로 그 녹음 파일을 보냈다. 그의 상사가 그걸 듣고 나서 동생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상상만으로도 통쾌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 본격적인 대가는 결혼식 날이었다. 그날 모든 게 폭로될 테니까. 집에 도착한 건 밤 11시. 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를 끌어안았다. 지은아, 왜 이렇게 늦어? 걱정했어. 그 포옹이 역겹다. 나는 미소 지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엔 아버지와 동생이 앉아 있었다. 동생,
김민준. 30살, 성공한 변호사. 그의 미소는 여전했다. 누나, 오랜만이네. 요즘 어때? 나는 대답 대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안에 숨겨진 어둠을. 좋아. 오빠 결혼 소식 들었어. 축하해.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다. 저녁 식사 중 대화는 결혼식 준비로 흘렀다. 어머니가 신부 사진을 보여주며 웃었다. 예쁘지? 민준이가 정말 좋아해. 나는 포크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 여자가 알까? 그녀의 남편 되려는 남자가 어떤 괴물인지. 식사가 끝난 후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다. 눈물이 흘렀다.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다. 왜 나만 고통받아야 하나? 왜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척할 수 있나?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출근길에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지야, 도와줄 수 있어?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무슨 일이든? 내 편이야. 나는 계획을 털어놓았다. 결혼식 날, 홀에 초대된 모든 사람 앞에서 스크린에 그 영상을 틀 계획. 동생의 범죄 영상. 내가 몰래 찍은 그날 밤의 증거. 민지가 해킹을 도와줄 테다. 위험해, 지은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문제. 그놈들이 날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알아? 이건 공평한 복수야. 주말이 다가왔다. 결혼식 준비로 집안은 들썩였다. 나는 웃으며 도왔다. 드레스 고르기, 메뉴 정하기. 겉으로는 완벽한 누나. 하지만 밤마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영상을 편집했다. 동생의 웃는 얼굴에 텍스트를 입혔다. 가족의 배신. 그 영상이 완성된 날, 나는 처음으로 웃었다. 진짜 웃음. 이게 끝이 아니었다. 부모님에게도 대가가 있을 터. 그들의 침묵이 날 죽였으니까. 결혼식 전날 어머니가 내 방에 들어왔다. 지은아, 내가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나는 그녀를 똑바로 보았다. 엄마, 오빠가 날 건드린 거 정말 몰랐어.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또 그 소리야? 내가 예민해서. 나는 끊었다. 그래, 예민한 내가 잘못했지? 하지만 내일 모든 게 밝혀질 거야. 그녀는 떨며 나갔다. 그 밤, 나는 잠들지 않았다. 복수의 밤이었다. 결혼식 당일 호텔 홀은 화려했다. 서울의 고급 호텔, 백색 장미로 장식된 무대. 나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앉아 있었다. 손님들 사이에서 부모님은 자랑스러워 보였다. 우리 민준이가 결혼하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와인 잔을 쥐고 그들을 지켜보았다. 신부, 이수연. 아름다운 여자. 그녀가 동생의 팔을 끼고 입장할 때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미안해, 수연아. 하지만 너도 알아야 해. 의식이 시작됐다. 목사가 사랑의 맹세를 읊조렸다. 나는 리모컨을 쥔 손에 땀이 배었다. 민지가 백스테이지에서 신호를 보냈다. 준비됐어. 순간 스크린이 켜졌다. 결혼식 영상으로 시작되려던 화면에 내 영상이 떠올랐다. 5년 전 그 밤 동생의 손이 내 몸을 더듬는 장면? 손님들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이게 뭐야? 신부가 비틀거리며 무대에서 떨어졌다. 동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누나. 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눈이 나에게 쏟아졌다. 왜냐고. 오빠가 날 강간한 날부터 시작됐어. 그리고 부모님은 예민하다며 침묵을 강요했지. 어머니가 울부짖었다. 지은아, 그만. 이건 가족이야. 가족이 이런 짓을 하나. 아버지가 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뿌리쳤다. 경찰이 도착한 건 그 직후.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었다.
동생은 수갑을 찼다. 그의 눈빛은 공포였다. 누나, 제발. 용서해. 혼란이 끝난 후 나는 호텔 로비에 홀로 앉아 있었다. 민지가 다가왔다. 지은아, 괜찮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게 끝이 아니야. 이제 부모님 차례. 그날 밤 뉴스가 터졌다. 유명 변호사, 결혼식장에서 성추행 폭로의 동생의 경력은 끝났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 신부는 도망쳤다. 하지만 내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부모님의 침묵이 더 아팠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거실에 앉은 부모님을 마주했다.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내가 왜 그랬어? 민준이 인생 다 망쳤어. 나는 웃었다. 인생. 내 인생은 PTSD로 매일 약 먹으며 사는데 어머니가 무릎 꿇었다. 미안해, 지은아.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 미안함은 늦었다. 나는 가방을 챙겼다. 이 집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야. 너희가 날 버린 대로 나도 버릴게. 나는 서울을 떠났다. 제주도로. 작은 펜션에서 지내기로 했다. 바다를 보며 나는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다.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온라인에 부모님의 이야기를 올렸다. 익명으로. 부모가 딸의 고백을 무시한 대가의 댓글들이 쏟아졌다. 그런 부모 용서 못해. 사회적 처벌받아야 부모님의 직장, 아버지의 공무원 생활이 흔들렸다. 어머니는 우울증으로 입원했다. 뉴스에 나왔다. 가족 비극, 딸의 폭로로. 제주에서 한 달을 보낸 후 나는 돌아왔다. 이번엔 변호사를 고용했다. 동생에 대한 고소. 강간죄. 증거는 충분했다. 법정에서 동생은 울었다. 누나, 그건 실수였어. 사랑했으니까 애사랑. 그 말에 나는 토할 것 같았다. 판사는 유죄를 선고했다. 7년형이 그의 인생은 끝났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들은 아직 자유로웠다. 나는 그들의 은행 계좌를 해킹했다. 민지의 도움으로. 아니, 그건 불법이지만 정의였다. 돈을 빼돌려 피해자 센터에 기부. 아버지의 연금이 사라졌다. 그들은 빈털터리가 됐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지은아, 제발. 우리 잘못 인정할게. 나는 받지 않았다. 침묵. 그들이 날 가르친 대로. 겨울이 왔다. 서울에 눈이 내리던 날, 나는 부모님 집 앞에 섰다. 문을 열자 그들은 초췌했다. 지은아,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테이블에 칼을 놓았다. 이게 끝이야. 너희가 날 죽인 칼. 아버지가 떨며 물었다. 뭐 할 거야? 나는 대답 대신 그들의 눈을 봤다. 공포. 아무것도. 그냥 떠날게. 하지만 너희 인생은 이미 끝났어. 나는 집을 나섰다. 눈속을 걸으며 나는 자유를 느꼈다. 복수는 달콤했다. 하지만 공허도 있었다. 가족을 잃은 상처는 영원했다. 그래도 후회는 없었다. 그들의 침묵이 불러온 대가. 이제 나는 새 삶을 살 터였다. 잠은 오지 않았다. 제주 바다의 파도 소리가 귓가에 울렸지만 내 머릿속은 여전히 서울의 그 집, 그 칼, 그 눈빛으로 가득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검은 밤하늘 아래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는 게 보였다. 이게 정말 끝인가? 복수를 마친 후의 공허는 예상보다 깊었다. 동생은 감옥에 갔고 부모님은 파멸의 문턱에 섰다. 하지만 내 가슴속 상처는 여전했다. 그 대미남이라는 말 한마디가 새긴 흉터. 다음 날 아침, 나는 펜션 주인 아주머니와 커피를 마셨다. 지은 씨, 서울에서 왔다는데 무슨 일로 제주까지? 그녀의 눈빛은 호기심 어린 따뜻함이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바람 쐬러요?
가족 문제 때문에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이란 게 다 그렇지. 나도 젊었을 때 어머니랑 다퉜어. 하지만 시간이 다 풀어주더라 이 시간이.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5년이 흘렀는데 내 시간은 멈춰 있었다. PTSD의 악몽이 날 괴롭혔다. 매일 밤 동생의 손길이 느껴졌다. 나는 핸드폰을 켰다. 뉴스 알림. 전 공무원, 딸 폭로로 자살 시도 바버지였다. 기사에 따르면 연금 상실과 사회적 비난으로 절망에 빠져 강을 뛰어들었다. 구조됐지만 혼수 상태. 어머니는 병원에서 울부짖고 있다. 나는 화면을 껐다. 죄책감이 스쳤다. 내가 너무 나갔나? 하지만 곧 분노가 밀려왔다. 그들이 날 방치한 시간 동안 나는 얼마나 고통받았나. 나는 펜션을 나서 바닷가로 갔다. 발밑 모래를 밟으며 나는 소리쳤다. 왜 나만? 바닷가에서 만난 건 우연한 여행자였다. 이름은 박준호. 30대 초반, 사진작가. 그는 카메라를 들고 바다를 찍고 있었다. 여기서 혼자. 바람이 새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혼자가 좋아요. 우리는 대화를 이어갔다. 준호는 제주에서 사진전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인생의 상처를 사진으로 담아요. 잊지 않기 위해 그의 말이 가슴을 울렸다. 나도 상처를 담고 싶었다. 내 이야기를. 그날 오후, 우리는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처음으로 털어놓았다. 가족이 날 배신했어요. 오빠가. 그리고 부모님은 침묵했죠. 준호는 듣기만 했다. 판단하지 않고. 그 상처 사진으로 찍어볼래요? 내 눈빛에 담긴 그 감정을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스튜디오에서 그는 나를 찍었다. 눈물 흘리는 나, 분노하는 나, 무너지는 나. 그 사진들은 내 영혼을 드러냈다. 서울로 돌아온 건 일주일 후 병원에 갔다. 아버지의 병실. 어머니가 홀로 앉아 있었다. 지은아,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나는 침대 옆에 섰다.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다. 호흡기 소리가 방을 채웠다. 아빠, 왜 그랬어? 내 말을 왜 안 믿었어? 어머니가 울었다. 우리가 무서웠어. 민준이가 망가질까 봐. 내가 예민하다고 생각했어. 예민함. 그 단어가 다시 칼처럼 찔렀다. 엄마, 그게 범죄를 덮는 이유야? 난 매일 죽어가고 있었어. 나는 병원을 나왔다. 집으로 가는 길, 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사진 보냈어. 내 이야기야. 첨부된 파일을 열었다. 내 얼굴이, 상처가 살아 숨쉬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SNS에 올렸다. 캡션, 침묵의 대가. 가족 배신 PTSD 생존자. 반응이 폭발했다. 수천 개의 좋아요, 댓글. 힘내요. 나도 비슷한 일 있었어. 지원단체에서 연락이 왔다. 상담, 치유 프로그램. 하지만 복수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동생의 감옥 생활을 알게 됐다. 편지 한 통, 누나, 미안해. 매일 후회해. 용서해줄래? 나는 찢었다. 용서.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었다. 그는 평생 갚아야 할 죄였다. 대신 나는 그의 변호사를 만났다. 고소 취하 안 해요. 하지만 추가 증언할게요. 부모님의 공모. 이 변호사는 놀랐다. 공모요. 네, 그들은 범죄를 은폐했어요. 법정 재판이 시작됐다. 동생의 재심. 나는 증언대에 섰다. 그날 밤, 오빠는 가족이니까 괜찮아라고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다음 날, 잊어라고 했죠. 배심원들의 눈빛이 변했다. 판사는 형량을 늘렸다. 10년. 동생은 무너졌다. 누나. 왜?
재판 후 나는 어머니를 만났다. 공원 벤치. 그녀는 야위었다. 지은아, 아빠가 깨어났어. 하지만 우리 다 잃었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잃은 게 뭐? 명예, 돈. 난 내 인생을 잃었어. 그녀가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엄마, 이제 나 혼자 살아볼게. 너희 없이. 집으로 돌아와 나는 사진전을 열었다. 준호의 도움으로. 제목, 침묵의 균열. 갤러리엔 내 사진과 이야기. 관객들이 눈물을 흘렸다. 한 여자가 다가왔다. 저도 비슷해요. 용기 줬어요. 그 순간 나는 느꼈다. 복수가 끝나고 치유가 시작됐음을.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한 악몽. 나는 약을 늘렸다. 준호가 전화했다. 지은아, 서울와 같이 사진 찍자. 그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어쩌면 새 시작일 터. 사진전이 끝난 후 내 삶은 조금씩 변했다. SNS 팔로워가 늘었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성추행 생존자 이야기, 기자들은 내 눈물을 원했다. 나는 거절하지 않았다. 침묵이 더 큰 폭력입니다. 내 목소리가 퍼져나갔다. 여성단체에서 강연을 부탁했다. 서울의 작은 홀, 마이크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렸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부모님의 예민하다는 말 한마디가 날 죽였어요. 하지만 이제 나는 살아요. 강연 후 Q&A 시간. 한 소녀가 물었다. 어떻게 용서하세요? 나는 멈칫했다. 용서. 아직 멀었다. 용서는 강요가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소녀의 눈빛이 나를 닮았다. 무서움과 결의. 홀을 나서며 나는 그녀에게 카드를 건넸다. 언제든 연락해. 집에 돌아오니 우편물이 쌓여 있었다. 어머니로부터. 지은아, 아빠가 퇴원했어. 집에 와줄래? 나는 편지를 읽고 불태웠다. 아직 아니었다. 대신 준호를 만났다.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전이 성공적이었어. 내 덕분이야. 그의 미소가 부드러웠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그의 과거, 잃은 연인.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 하지만 공유하면 가벼워져. 그날 밤 우리는 산책했다. 강변 불빛이 반짝였다. 준호가 손을 잡았다. 지은아, 나랑 같이 살아볼래? 나는 놀라서 멈췄다.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그는 웃었다. 알아. 서두르지 마. 그의 이해가 따뜻했다. 어쩌면 사랑일 수 있었다. 다음 주 충격적인 소식이 왔다. 동생의 감옥 탈출 시도. 뉴스에 나왔다. 성범죄 수감자, 탈옥 미수. 그는 잡혔지만 그 소식에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또 나를 노리는 건가? 경찰이 연락했다. 보호 필요해요. 위협 가능성 있어. 나는 집을 옮겼다. 준호의 아파트로. 임시지만 안전했다. 준호의 집은 작지만 아늑했다. 책장엔 사진집이 가득. 우리는 함께 요리했다. 김치찌개. 집밥 같아. 내가 말하자 그는 웃었다. 이게 집밥이야. 그 순간 평화가 스며들었다. 하지만 밤에 악몽이 왔다. 동생의 얼굴. 누나, 도망칠게. 너 찾아갈게. 나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준호가 안아주었다. 괜찮아. 여기 있어? 며칠 후 어머니가 찾아왔다. 문 앞에서 울고 있었다. 지은아, 민준이가. 미쳤어. 너 해치려 해. 나는 문을 열었다.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준호가 물 한 잔을 가져왔다. 어머니는 이야기를 쏟아냈다. 아빠가 후회해. 매일 내 사진 보며 울어. 나는 듣기만 했다.
엄마, 왜 이제 와? 5년 동안 왜? 그녀가 무릎 꿇었다. 미안해. 우리가 몬스터였어. 그날 우리는 대화했다. 진짜 대화. 내 고통, 그들의 후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치료받을게. 가족 상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생각해볼게 하지만 용서는 아직 멀었다. 동생의 재판이 다시 열렸다. 탈옥 미수 추가. 나는 증언했다. 그는 여전한 괴물이에요. 판사는 종신형을 언급했다. 동생의 눈빛은 미쳤다. 누나, 너 때문에 법정이 소란스러웠다. 재판 후 나는 무너졌다. 준호가 데리러 왔다. 끝났어. 이제 쉬어. 여름이 왔다. 우리는 제주로 여행 갔다. 바다에서 수영하며 나는 웃었다. 진짜 웃음. 준호야, 고마워. 그는 키스했다. 사랑해, 사랑. 그 단어가 두려웠지만 따뜻했다. 하지만 복수의 그림자는 남아 있었다. 부모님의 집에 불이 났다. 방화 미수. 동생의 지시로 의심됐다. 경찰이 조사 중 어머니가 전화했다. 지은아, 무서워. 나는 갔다. 병원, 아버지의 옆 그는 깨어났다. 지은아. 미안하다. 그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아빠, 살아. 그리고 변해. 그날 나는 결심했다. 복수는 끝, 이제 치유. 하지만 상처는 영원. 그게 삶이다. 가을바람이 서울 거리를 스치던 날, 나는 상담소를 찾았다. PTSD 전문 클리닉. 의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나는 눈을 감았다. 5년 전, 그 밤부터 세션이 진행될수록 내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분노는 보호벽이에요. 하지만 이제 내려놓을 때 의사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내려놓기. 복수의 무기인 그 분노를. 준호와의 관계는 깊어졌다. 우리는 주말마다 한강을 걸었다. 그의 카메라가 나를 담았다. 이번엔 미소 짓는 나, 이 사진, 내 새 시작이야. 그는 앨범을 만들었다. 지은의 여정, 페이지마다 내 변화. 눈물에서 웃음으로. 부모님과의 만남은 조심스러웠다. 매주 일요일, 카페에서. 아버지는 여전히 약해 보였지만 노력했다. 지은아, 책 읽었어. 아동 학대에 대해 어머니는 상담을 받으며 변했다. 내 감정을 무시한 게 죄야. 대화는 어색했지만 진심이었다. 한 번은 어머니가 말했다. 민준이 편지 왔어. 후회한다고. 나는 받지 않았다. 아직 안 돼. 사회적 반향은 컸다. 내 강연이 유튜브에 올라 수백만 뷰. 침묵의 피해자들 캠페인 시작. 나는 얼굴이 됐다. TV 인터뷰. 예민함이 아니에요. 피해예요. 호스트가 물었다. 가해자 가족과 화해할 건가요? 나는 솔직히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가능할 거예요. 겨울, 크리스마스. 준호가 프로포즈했다. 작은 레스토랑, 반지 상자. 지은아, 나랑 평생. 눈물이 흘렀다. 응, 우리는 약속했다. 새 가족. 하지만 동생 소식은 어두웠다. 감옥에서 자해 시도. 누나 탓이라는 메모. 경찰이 나를 보호했다. 위험해요. 나는 두려웠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새해가 밝았다. 부모님 집 방문. 식탁에 둘러앉아. 아버지가 말했다. 지은아, 용서받고 싶어. 나는 손을 내밀었다. 용서. 할게. 하지만 잊진 않아. 포옹. 눈물. 치유의 시작. 동생의 최종 재판. 종신형. 법정에서 그는 무너졌다. 누나,
미안, 나는 대답했다. 이제 끝이야. 밖으로 나서며 나는 자유를 느꼈다. 봄, 결혼식, 작은 교회, 준호와의 부모님도 왔다. 어머니가 울었다. 행복해, 지은아. 나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삶은 계속됐다. 상처는 흉터로. 하지만 그 흉터가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침묵의 대가는 컸지만 목소리를 찾은 보상은 컸다. 여름 끝자락, 나는 임신 소식을 알렸다. 준호의 눈이 커졌다. 정말 우리는 웃으며 안아주었다. 새 생명. 내 상처를 치유할 빛 우 부모님에게 전화했다. 손주 올 거예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기다릴게. 출산 준비 중. 과거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동생의 변호사가 연락. 항소 포기할게요. 대신 면회 부탁해요. 나는 망설였다. 준호가 말했다. 가봐. 내 마음을 위해. 감옥 면회실. 철창 너머 동생. 늙고 야위었다. 누나. 아이 소식 들었어. 축하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다 망쳤어. 용서 안 구할게. 그냥. 미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이제 각자 살아. 가을, 딸이 태어났다. 이름, 희망. 병실에서 어머니가 안아주었다. 예쁜 애. 아버지는 눈물을 훔쳤다.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가족이 재건됐다. 불완전하지만 진짜. 1년 후 나는 책을 썼다. 침묵의 대가 베스트셀러. 강연 투어. 전국을 돌며 말했다. 말하세요. 침묵은 저기예요. 관객들의 박수. 그 소리가 내 승리. 준호와 희망. 제주 여행. 바다 앞에서 사진 찍었다. 이게 우리 이야기야의 행복. 하지만 가끔 밤에 상처가 아팠다. 그럴 때 준호가 안아주었다. 넌 강해. 삶은 드라마다. 배신과 복수, 치유와 사랑. 나는 그 안에서 빛났다. 부모님의 침묵이 날 죽이려 했지만 나는 부활했다. 영원히.